예, 저는 제주도 도두동이라는 곳에서 10년차 물질을 하고 있는 김형미라고 합니다. 현재는 도두동 해녀회에서 총무 일을 하고 있지만 해녀협회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녀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엄마께서 해녀이셨는데 제가 이혼을 하고 애 둘을 키우게 됐어요. 근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아프거나 이러면 병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장난삼아 물질을 하면 어떨까라고 여쭤봤더니 그러면 애들 키우기도 좋고 괜찮은 환경이 될 거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해녀라는 직업이 물론 바닷속에서는 힘들지만 제 시간을 빼서 물질을 안 가면 내가 돈을 안 벌면 되니까 그래서 애들을 키우는 데는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녀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녀 학교가 제주도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녀 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엄마한테 직접 물질을 배워서 물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해녀 학교에서도 물론 좋은 해녀를 발굴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다급도 했었고 이제 생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학교는 안 가고 엄마한테 직접 물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자리를 잡기까지는. 근데 보통 해녀들이 처음 물질을 접하게 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려야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항상 어딜 가나 자주 받는 질문이기는 한데 해녀라는 직업상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따지고 보면 마라톤과도 같거든요. 해녀라는 직업이 바다에서 한 4시간 이상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속에서 숨을 참으라고 하면은 2분 이상도 참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러다 보면 페이스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숨을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보통 한 35초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 하게 되면 몸에도 무리가 가지만 작업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수 깊이는 보통 해산물의 종류와 저희 바다에서 나오는 계절마다의 해초류가 있어요. 제일 낮은 수심이 한 3m 정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m까지는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m까지 들어갈 때는 보통 소라 작업을 할 때 먼 바다로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10m까지는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해녀하면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제주도가 화산 활동이 일어났던 이제 섬이잖아요. 그래서 현무암으로 많이 돌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현무암이라는 돌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뾰족뾰족하고. 그래서 제일 힘든 거는 파도 치면 여에 부딪혀가지고 고무옷도 찢어지고 찢어진 고무옷 속으로 살도 다 베이고 이런 게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는 파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질을 끝내고 나오면은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해녀 민요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요 연습도 하고 물질을 안 갈 때에는 바다 정화 사업이라고 해서 바다 밖이랑 물속에 있는 쓰레기 치우는 정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좀 해녀로서 물질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정화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는 특이하게 이제 민요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동네는 좀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해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라는 점과 우려하는 점은 우리나라 해녀가 1960년대는 한 24,000명 정도의 해녀가 있었는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하면 한 3,200명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물질하고 있는 해녀는 그보다 더 작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령화가 돼 있어서 70대 이상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를 좀 좀 잡아주기 위해서는 좀 젊은 해녀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주도 자체에서도 젊은 해녀를 발굴하기 위해서 해녀학교라는 데도 만들어가지고 제주 해녀를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젊은 해녀를 많이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젊은 해녀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바닷속도 굉장히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백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해산물 같은 거, 해조류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뭐 그거는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뭐 가장 힘든 부분은 뭐 해산물 채취가 많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거,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잠수복이 지금은 고무옷으로 되어 있는데요. 1960년대까지는 제가 입고 있는 이 물소중이 이런 식의 옷이긴 한데, 지금 이거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약간 공연용으로 현대식으로 만들어 놓긴 한 거지만, 이런 물소중이를 입고 물질을 했기 때문에 길어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물질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10분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불턱이라는 데서 이제 불을 쬐다가 다시 또 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70년대 돼서 고무옷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고무옷을 입게 됐는데, 솔직히 고무옷이 보호는 잘 돼가지고 겨울에는 좀 괜찮은데 여름에가 굉장히 덥고 힘들어요. 그 고무옷 자체가. 제주 해녀로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점은, 저희 해녀가,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에 등재됐다는 게 가장 기뻤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질을 배우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처음 물질을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애들 때문에 하게 됐는데, 그 물질을 가르쳐 주신 분이 저희 엄마세요. 근데 저희 엄마가 물질을 가르칠 때 너무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 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 돌 위에 올라가서, 제가 잠수가 안 되다 보니까 머리를 발로 밟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좀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했었는데,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녀로서의 자부심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